한 인권운동가는 한국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에게는 매우 호의적이지만 반대로 방글라데시,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인들에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차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에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동남아시아인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동양인, 백인, 흑인, 히스패닉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고급스러운 향수를 풍기는 사람이던지, 낯설고 어색한 향을 풍기는 사람이던지, 우리는 그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본 이야기는 서울의 한남동 럭셔리 고급 빌라에서 가정부로 일하다가 사망한 젊은 필리핀인 캐시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여성의 엄마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향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바퀴를 내릴 때 기체가 한 번 길게 떨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루스는 작은 몸을 더 잔뜩 웅크린 채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회색빛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좁은 도로, 네모난 건물들, 줄지어 선 가로등들. 캐시가 사진 속에서 자랑하던 그 서울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지요. 루스의 양손에는 낡은 갈색 지갑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한국에 가겠다며 웃으며 찍던 캐시의 증명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늘 일할 때 묶어 올리던 머리를 풀고 어색하지만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지요. 옆자리에는 안젤로가 허리를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한쪽 귀에만 걸치고 있었지만 기내 방송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안내는 마치 노랫소리처럼만 들렸습니다. 마. 안젤로가 낮게 불렀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짧은 호칭이었습니다. 올모스때요. 이츠 코리아. 거의 다 왔어. 이제 한국이야.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루스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스. 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다는 사실이 아직 마음 깊이까지 내려오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잠시 뒤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통로를 지나가고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안젤로는 위 선반에서 어머니의 가방을 내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 리멤버. 엄마 기억해. 돈 샤우트, 오케이. 소리 지르면 안 돼. We need them to listen. 저들이 엄마 말을 들어야 하잖아. 화만 내서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루스는 지갑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안젤로. 그녀는 서툰 영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shout. 소리 지르고 싶은 건 아니야. I just want to ask. Why? 그냥 묻고 싶어. 왜 그런 건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딸이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사고라는 말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가슴 안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 유리문이 열리자 커다란 글자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Welcome to Korea. 루스는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 아래 나란히 적힌 한글 문장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안젤로가 인터넷 번역기로 보여준 것 덕분에 환영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이 이 나라에서 자기 딸에게도 적용되었는지 루스는 도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팻말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시즈 루즈앤 패밀리. 짙은 코트를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하나로 묶고 팻말을 들고 있던 그녀가 루스와 안젤로를 보자마자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미세스 루스. 여성이 부드러운 발음으로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루스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성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서예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돕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My name is 민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From now on, 앞으로 한국에 계시는 동안 I will help you here.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루스가 덜 흔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시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유감입니다. 그 한마디에 루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딸의 이름이 불린 순간이었습니다. 땡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번의 밤과 눈물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젤로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듯 바라보다가 조금 경계하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이. 간단히 인사하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인권위원회라는 곳에 들를 거예요. 민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설명하며 짐가방을 들어 차가 있는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공항 밖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버스와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준비해온 승합차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에 타주세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루스와 안젤로가 나란히 뒷좌석에 앉자 민서는 조심스럽게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다가 곧바로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카이캐슬 가사도우미 실종 사건으로 숨진 필리핀 출신 캐시 씨의 유가족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캐슬, 필리핀, 그리고 캐시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운전대 위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가 볼륨을 조금 줄였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따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한국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안젤로가 라디오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거네요. 그는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 알면서 결국엔 사고라고 부른 거죠, 맞죠? 민서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예. 한국어로는 우발적 사고라고 했어요. 뜻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라는 뜻이에요. 예상치 못한 사고. 안젤로는 이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다가 이를 세게 물었습니다. 누나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알아요? 거기가 무섭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루스는 그 말을 들으며 필리핀 집에서 받았던 마지막 국제전화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여기 집은 예쁘고 아이도 착해요. 근데 가끔 조금 무서워요. 통화는 거기에서 끊겼습니다. 다음 날 다시 전화하려 할 때쯤 이미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룸미러로 뒷좌석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인권위원회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이 나라에서 종이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줄 거예요. 종이 위에서는이라는 말이 루스의 가슴에 걸렸습니다. 딸이 겪었던 실제 공포와 고통은 서류 몇 장으로 옮겨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외곽도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어딘가를 오가고 공사장 펜스 옆에서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들 중 몇몇은 필리핀 사람들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 누군가가 우리 캐시의 친구였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인권위원회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에 끼어 있는 회색 벽과 유리창을 가진 중간 크기의 건물이었습니다. 민서는 안내 데스크에 간단한 서류를 보여주고 직원과 몇 마디를 나누더니 두 사람을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얀 벽과 긴 테이블, 플라스틱 물병과 종이컵. 벽에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과 여성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약간 긴장한 얼굴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먼 길 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가 준비된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민서가 그 말을 영어로 옮겼습니다. 먼저 따님을 잃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합니다. 루스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 말이 마음에 닿기까지는 여전히 긴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여기는 법원 판결문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당시 수사 결과 자료입니다. 민서가 다시 통역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 판결문 요약과 당시 수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서는 서류 위 제목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습니다. 우발적 추락 사고. 그리고 영어로 덧붙였습니다. 뜻은 우발적인 추락 사고라는 말이에요. 우발적인 추락. 안젤로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사고라고요. 그는 영어로 되물었습니다. 진짜 그냥 사고였다면 왜 누나를 옮겼어요? 왜 그런 데에다 두고 왔죠? 목소리가 잠깐 높아졌습니다. 엄마도 나도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누나는 무섭다고 했어요. 그것도 사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여자 공무원이 볼펜을 내려놓고 입술을 한번 적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통역했습니다. 그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에서 정리된 공식적인 사실을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루스의 눈에 공식적인 사실이라는 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루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남녀 공무원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루스는 지갑을 열어 캐시의 증명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각 사진을 테이블 중앙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필리핀 가정부가 아니에요. 루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우리 딸에겐 이름이 있어요. 캐서린. 우리는 캐시라고 불렀어요. 민서가 곧바로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다시 뒤적이다가 한 줄을 짚어 읽었습니다. 네. 캐서린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문서와 보고서에서 가능한 한 이름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나 루스에게는 딸이 단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로만 기록되는 것을 막아줄 첫걸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루스와 안젤로는 인권위 건물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서는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캔커피를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마셔보시겠어요? 한국 사람들 겨울에 자주 마시는 거예요. 루스는 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길 건너편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젤로가 운동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알까요? 누나 이야기를?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몇몇은 알 거예요. 다 알지는 못해도 이미 뉴스를 본 아이들도 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 아이들도 있어요. 루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해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한국어로 덧붙였습니다. 미국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노동자들에게 했던 일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스는 운동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중 몇몇은 넘어지고 몇몇은 손을 내밀어 친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루스가 캔을 내려놓으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캐시는 그냥 죽기만 한 게 아니네요. 딸의 죽음이 한 문장짜리 판결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수업과 대화 속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남는다면. 민서는 그 말을 굳이 한국어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 자리의 공기 속에 번역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루스의 두 손 안에는 딸의 사진과 따뜻한 캔커피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땅에서 맞이한 첫날의 무게이자 아주 작은 온기였습니다. 저녁 뉴스 음악이 거실을 가볍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파 앞 테이블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컵 하나와 준이가 던져둔 학교 가방이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오늘 스카이캐슬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영은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가 그 단어에 손이 멈췄습니다. 스카이캐슬. 마치 자기 집 이름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사건의 이름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가 잠깐 비쳤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글자 아래 루스와 안젤로가 민서와 함께 걸어 나오는 장면이 짧게 나왔습니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캐시 씨의 유가족이 오늘 입국해 한국인권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러갔습니다. 준이는 게임을 하던 손가락을 멈추고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거 그 집. 어디서 본 적 있는 스카이캐슬 정문 사진이 화면에 크게 뜨는 순간 목소리가 저절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이 단지에서 발생한 가사도우미 추락 사망 사건은 법원에서 우발적 사고 후 사체 유기로 결론 났지만 앵커의 말과 함께 화면에는 흐릿한 공사장 사진과 경찰 라인 테이프가 겹쳐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고라는 표현의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재조사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영은 한 손에 물컵을 든 채 제자리에서 한 걸음을 더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그 이모 가족이야? 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언젠가 자기 방에서 몰래 다시 틀어본 계단 영상과 그때 들렸던 비명소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유가족이래. 서영은 겨우 그렇게 말하고 물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루스의 옆모습이 잠깐 잡혔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필리핀 가정부가 아니에요. 캐서린. 우리는 캐시라고 불렀어요. 기자가 짧게 자막과 함께 통역을 덧붙였습니다. 준이는 그 영어 문장을 또렷이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낫과 네임이라는 단어만큼은 귀에 꽂혔습니다. 그냥 필리핀 이모가 아니라 캐시라는 사람. 버튼을 누르듯 마음속에서 이미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주방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하던 모습,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로 준위, 밥도
하고 웃던 얼굴. 그 사람의 엄마가 지금 저 화면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뉴스는 이어서 스카이캐슬 정문을 비추었습니다. 경비실 옆에서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현재 이 단지에서는 주민들의 불안과 피로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피로감이라는 단어 옆에 유가족의 분노라는 자막이 겹쳐 나왔습니다. 서영은 그 표현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필요한 건 우리일까? 저 사람들일까? 띠링. 주방 쪽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단지 엄마들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봄. 또 우리 단지 나옴.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정말. 그래도 누군가 죽었잖아. 그 가족은 아직 시작도 못했을 텐데. 채팅창에는 빠르게 말풍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미 끝난 거 아님? 법원에서 다 나온 걸로 아는데. 끝난 건 우리고 저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지. 나 솔직히 무섭다. 이런 거 계속 나오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집값 걱정할 타이밍은 아닌 듯. 말투는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엄마들이 쓰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서영은 한동안 채팅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떤 말도 쉽게 쓰지 못했습니다. 당신 뉴스 봤어? 현관 쪽에서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풀고 있었고 안경테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았다 싶은 피로가 엿보였습니다. 봤어. 서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건 또 나왔더라. 도진은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자연스럽게 우리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펌에서 담당했던 일이라는 의미였지만 서영의 귀에는 우리가 함께 저지른 일처럼 들렸습니다. 당신 로펌 이름은 안 나왔지? 서영이 물었습니다. 응. 지금은 스카이캐슬이랑 피의자 이름 위주로만 나오고 있어. 우리는 뒤에 있는 거니까. 도진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준이는 그 말을 듣고 TV에서 눈을 뗐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그냥 다 끝난 거야? 그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익숙한 말부터 꺼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판단이 나왔지. 우발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었고 사체 유기랑 증거인멸도 처벌받았고 그는 변호사처럼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거야? 준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진은 아이의 눈을 잠깐 마주보다가 시선을 살짝 피했습니다. 법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다는 얘기야. 법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준희의 질문은 어른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진은 대답 대신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좀 피곤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응? 익숙한 회피 문장이었습니다. 준희는 그 영어 문장 속 의미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금은 더 듣기 싫다는 뜻이라는 것도. 네. 준희는 짧게 대답하고 리모컨을 들어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스카이캐슬 가사도우미 사건, 유가족 방안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조용한 정적이 밀려왔습니다. 준희는 책상 위에 던져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도 벌써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야, 또 스카이캐슬 나왔던데. 너네 단지 맞지? 외국인 가정부 얘기 그거 진짜 무섭겠다 거기. 어떤 친구는 장난스럽게, 어떤 친구는 진짜 호기심, 어떤 친구는 단순한 구경꾼의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쓰지 못했습니다. 무섭겠다는 말이 자기 집이 아닌
어딘가의 사건 장소에 대한 감상처럼 쓰여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한 줄을 썼습니다. 그냥 우리도 사람 사는 동네야. 그리고 바로 지웠습니다. 지운 말풍선이 머리 위에서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대신 휴대폰 폴더를 넘겨 동영상 항목을 열었습니다. 계단, 어두운 복도, 흔들리는 화면. 한참 동안 열지 않고 있던 영상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또 봐야 하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날 장면이 거의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비명, 쿵 떨어지는 소리, 헐떡이는 숨소리. 그 사이에 끼어 있던 놓으라니까 라는 말과 그만해요 플리즈 라는 외국인의 목소리. 플리즈, 제발이라는 뜻이 이제야 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이는 끝내 영상을 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책상 위 면을 바라보다가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멀리 스카이캐슬 가로등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집, 이미 매각이 결정된 오세준의 옛집은 불이 꺼진 채 어둡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 단지 입구에서는 낮에 찍힌 뉴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캐시의 엄마가 사진을 안고 서 있던 모습. 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수 있을까? 그냥 계속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날 밤의 영상과 기억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도 피해자야,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TV 속 우발적 사고라는 단어 옆에서 떨리던 루스의 눈빛은 그 선택을 더 이상 편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띠링. 단지 엄마들 방이 아니라 새로운 알림이었습니다. 스카이캐슬 전체 공지. 관리사무소에서 올린 공지문이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해 단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부 인터뷰 및 SNS 게시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줄에는 영어 한 줄이 작게 덧붙어 있었습니다. 언론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뜻의 문장이었습니다. 준이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플리즈라는 단어가 갑자기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누구는 살려달라고, 누구는 조용히 해달라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플리즈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지독하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걸까? 방 안에는 대답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날 계단 아래에서 울리던 목소리가 여전히 작게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플리즈.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어느 쪽에 서야 할지 준이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사회 수업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교실 뒤쪽 커튼 사이로 오후 햇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점심 먹은 뒤 특유의 졸음을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자. 담임 겸 사회 선생님인 장 선생님이 리모컨을 들고 말했습니다. 빔 프로젝터 불이 켜지고 교실 뒤쪽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피부의 남자가 길에서 경찰에게 멈춰 세움 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어 자막과 함께 한국어 해설 자막이 아래쪽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찰 검문을 자주 당하는 사람들. 아이들 몇 명이 쉬는 숨을 삼켰습니다. 영상은 5분 남짓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 고 백투 요 컨트리라고 적힌 팻말, 아시아계 여학생이 학교에서 놀림받는 장면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고
백투요 컨트리. 내 나라로 돌아가. 장 선생님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 기억해두자.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쓰였어. 준이는 화면 속 문장을 노트에 그대로 적어보았습니다. 고, 백투요 컨트리. 내 나라로 돌아가라. 옆자리 지우는 팔꿈치를 책상 위에 올리고 턱을 괴고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익숙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는 큰 글씨가 떴습니다. 인종차별, 멀리 있는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장 선생님이 리모컨으로 화면을 껐습니다. 교실 형광등이 다시 켜지자 아이들이 동시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자, 방금 본 건 미국 이야기야. 선생님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인권이 실제로 어떻게 지켜지지 않는지 보여준 예시지. 민재가 뒤쪽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심하지. 피부색이나 태어난 곳만 보고 너는 우리랑 달라라고 선을 긋는 거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앞줄 쪽에서 조심스러운 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편이던 린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한국으로 온 아이였습니다. 린, 말해볼래? 장 선생님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부르자 린은 조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예전에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에서 어떤 애들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고, 백투요 컨트리.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린은 손가락으로 연필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 애들도 영어 잘 몰랐어요. 그냥 어딘가에서 본 말 따라 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팠어요. 마지막 문장은 영어로 그러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장 선생님이 잠시 말을 잃은 얼굴로 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은 어디서 누구를 향해 하든 상처가 되는 말이지. 교실 뒷줄 쪽에서 툭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펜을 떨어뜨린 소리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펜을 줍더니 살짝 얼굴을 붉힌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민재가 손을 반쯤 들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 알바 이런 사람들 보고 동남아 알바 이런 말 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교실 공기가 다시 묵직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웃을까 말까 하다가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노트만 바라보았습니다. 장 선생님은 그 질문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칠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분필로 크게 두 단어를 썼습니다. 인종차별.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두 줄을 덧붙였습니다. 피부색, 출신, 국적, 언어, 문화 때문에 사람을 낮게 보는 것.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이나 아시아인에게 고, 백투요 컨트리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심하다고 배웠지. 그는 교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동남아 알바, 필리핀 아줌마 그렇게만 부른 적 없나? 아이들 몇 명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캐시 씨 이름도 알게 됐잖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와서 다들 한 번쯤은 들었을 거야.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어. 준희의 손이 노트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캐시의 이름과 웃는 얼굴과 식탁 위에 올려주던 반찬 맛까지도. 혹시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한 번 숨을 들이쉬고 자기 책상 위를 한 번 쓸어내린 뒤 말했습니다. 누가 필리핀에 동남아애라고 부르면요. 그냥 이름 없는 사람 중 하나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는 서툴지만 차분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썼습니다. 우리 엄마도 필리핀에서 왔지만 엄마도 이름이 있는데요. 지우는 살짝 웃으려다가 웃음과 울음 사이 어딘가에서 멈췄습니다. 가끔은 그냥 저 한국 사람이라고만 말할까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안 물어보니까.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장 선생님은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말해줘서. 그리고 교실을 향해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이야기들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것들이다. 분필을 다시 들어 칠판 한쪽에 영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고, back to your country.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내 나라로 돌아가라.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너 진짜 고향은 어디야? 이런 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농담일 수도 있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넌 여기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거야. 교실 뒤쪽 조용히 앉아있던 린이 공책 한쪽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준이는 그 옆에서 자신이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썼던 말들을 떠올리며 노트 끝에 작게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동남아 알바, 필리핀 이모. 그리고 그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칠판 가운데 인종차별이라는 글자를 한 번 더 동그라미 치고 말했습니다. 미국 얘기, 유럽 얘기만 하면서 저 나라는 왜 저러지? 라고 말하기 쉽지. 그리고 교실을 향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우리말 속에도 비슷한 게 있는지 한 번씩은 생각해보자. 이건 시험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사람으로 사는 데는 중요한 문제니까. 종이치기 몇 분 전 교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서둘러 교과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메고 나갔고 누군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실을 나가던 누군가가 칠판 아래 분필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단어 아래 작게 한 글자를 적었습니다. 동남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분필을 놓고 나갔습니다. 칠판 위 단어들은 조용히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 이야기와 바로 여기에서 쓰이던 말들이 처음으로 같은 칸 안에 적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난 뒤 서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준이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알림 진동이 몇 번이나 울렸다가 멈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집어 있던 휴대폰을 들자 화면에 숫자, 배지가 잔뜩 붙어 있는 채팅 앱 아이콘이 보였습니다. 스카이캐슬 엄마들 채팅방.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채팅방을 눌렀습니다. 채팅방에서 쭉 올라오는 내용들. 언니들 뉴스 봤죠? 핫도 우리 단지 나오네. 진짜 미치겠음. 아까 애 학교 친구 엄마한테 연락 왔어요. 괜찮냐고 묻는데 우리가 뭘 괜찮아요. 이제 어디 가서 단지 이름 말하기도 싫어. 비슷한 말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다른 톤의 메시지가 툭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죽었잖아요. 그 가족 입장에서는 지금이 겨우 시작일지도. 응, 그건 맞는데. 우리가 왜 맨날 악역이여 기사 보면 다 0.1% 단지 이러면서 욕하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섭긴 함.
괜히 또 우리 애들까지 뭐라고 할까봐. 서영은 천천히 글들을 내려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처럼 말하고 누군가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두 마음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평소 말수가 적던 한 엄마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도 말막했던 거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단지 안에서 대충 동남아 사람이잖아.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그 말에 채팅방이 잠깐 고요해진 듯 멈췄다가 다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에이, 그건 그냥 편하게 말하는 거지. 차별까지야. 그냥 한국 사람, 외국 사람 구분하는 거지 뭐. 요즘은 뭐라 해도 다 차별이라 그러네. 애들이 피곤함. 그러자 다시 누군가 짧게 쓰고 사라지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얘기도 미국 애들이 보면 똑같이 욕할걸요. 아시아인들이 동남아 사람 아래로 본다, 이런 식으로. 말투는 여전히 가벼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채팅창 위에 떠있는 단어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동남아 분들은 요리 손맛은 참 좋아요. 조금만 잘 가르치면 애도 잘 봐요. 예전에 입주도우미를 고르며 단지 카페에서 누군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자신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던 모습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 그냥 칭찬이었을까? 아니면 사람을 통째로 묶어서 본 거였을까? 휴대폰 화면 위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서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쓰지 못하다가 결국 채팅창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스카이캐슬 근처 성당에는 묵주를 든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미사 전 본당 뒤편 작은 방에서는 평소처럼 차와 과자를 나눠 먹는 자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머리를 짧게 자른 박 권사님 뻘 되는 신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머리카락 대신 작은 베일을 쓴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고, 요즘 뉴스 틀면 맨날 그 동네만 나와. 스카이 뭐더라? 성이야 성. 스카이캐슬이요, 어머니. 옆에 있던 중년 여성 신자가 웃으며 정정했습니다. 하여튼 부자 동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도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이 많은지 몰라.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은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그런 분들이 집안일 다 해준다면서요? 그렇죠 뭐. 다들 맞벌이니까. 중년 신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한 것도 있지. 괜히 문제 생기면 신분도 애매하고. 원래 그런 사람들도 있다며요. 돈 들고 도망가고. 그 말에 옆에서 조용히 있던 다른 할머니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은 또 뭐요? 그 말투에는 오래된 세대의 직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나라가 뭐라고, 색깔이 뭐라고 다르냐. 중년 신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냥 뉴스에서 그렇다고. 그때 미사 시작 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어르신들은 잔을 정리하고 본당 안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강론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는 성경책을 내려놓고 잠시 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말을 직접 꺼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멀리 있는 나라의 차별 이야기를 보면서 저 나라는 왜 저럴까 하고 말합니다. 미국, 유럽 그런 곳들. 신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앞줄에 앉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에서도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요. 그는
강론대에 적어온 쪽지를 한 번 접었다 펼쳤습니다. 원래 동남아 사람들은 그래. 필리핀 애들, 베트남 애들, 원래 좀 그렇지. 몇몇 어른들이 아주 조금 몸을 움찔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흑인들을 차별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바로 옆에서 일하는 이웃에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뒷줄에 앉았던 박 권사님 뻘 할머니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무릎 위를 한번 문질렀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이웃 안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에서 온 사람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성당 안 공기가 잠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시니어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했다고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고, 어떤 시니어는 자신이 지난주에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올라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느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모두 같은 자녀입니다. 신부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디서 왔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어떤 언어를 쓰든,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로 묶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한 단계 아래로 내려놓게 됩니다. 서영은 뒤쪽 자리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도지는 일이 있어 오지 못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혼자라도 오고 싶었습니다. 신부의 말은 마치 자기만 들으라는 듯 또렷하게 가슴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 자신도 그 말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썼다는 것을 이 순간에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성당 앞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셌지? 박 권사님 뻘 할머니가 옆에 있던 친구에게 툭 하고 팔꿈치를 쳤습니다. 그려, 요즘 젊은 신부들이 그런 얘기를 잘하네. 그러면서도 조금 전 차 마시던 방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속으로는 쑥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외노자란 말은 좀 안 쓰는 게 좋겠어.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누구 엄마고 누구 아들이겠지 뭐. 그 말을 들은 중년 신자는 조금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괜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뭘 감사요. 늦게 깨달은 게 부끄러운 거지. 그러면서 곧바로 화제를 돌렸지만 표정은 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 서영은 혼자 단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스카이캐슬 엄마들 방에는 여전히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애들 학교에서 미국 인종차별 영상 보여줬다던데요. 우리 애가 집 와서 그 얘기함. 우리 애도. 그러면서 우리도 동남아 사람들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애들이 더 똑똑해요 요즘. 나 솔직히 뜨끔했음. 그동안 필리핀 아줌마, 베트남 이모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썼던 거 생각나서 이번엔 예전보다 조금 더 솔직한 말들이 섞여 보였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저도 그동안 말 쉽게 썼던 거 반성하게 되네요. 캐시 씨도 이름이 있는데 맨날 이모, 필리핀 이모라고만 불렀던 거 생각나서요. 한 줄을 쓰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말풍선 하나가 빈 공간에서 잠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두세 개의 말이 조심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맞아요, 저도요. 이름 제대로 안 불러준 적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배우는 중인 거죠, 뭐. 애들한테만 차별하지 말라 할 게 아니라. 그러게요. 이제라도 생각해 보는 게 어디냐고. 오늘 성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서영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 하나의 메시지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스카이캐슬 담장 위로 오후 햇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반듯하고 조용한 동네였지만 그 안에서 쓰이는 말과 생각들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는 다르게 말해봐야지.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이상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스카이캐슬 정문 앞에는 이미 작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마이크에 로고가 붙은 방송국 스태프들,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듯 서 있는 사람들까지. 오늘 유가족이 단지를 공식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사람 많네요. 민서가 창밖을 한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승합차 안에서 루스와 안젤로는 말없이 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안젤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여기 와 있네. 루스는 손에 쥔 작은 가방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캐시의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아마 카메라가 많을 거예요. 질문도 많이 할 거고요. 모든 질문에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루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우리 딸 이름은 들려주고 싶어요.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좋아요. 그 이름이 분명히 들리게 같이 해요. 승합차 문이 열리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유가족 나옵니다. 유가족. 누군가 작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스가 먼저 내려섰고 그 뒤를 안젤로와 민서가 따랐습니다. 스카이캐슬 정문은 마치 잡지에서 본 것처럼 반듯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깨끗한 돌담, 잘 다듬어진 나무, 그리고 스카이캐슬이라는 영문 표지. 딸이 매일 오가던 문이 여기였겠지. 그 생각이 들자 루스의 발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민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요. 루스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정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리사무소 앞 작은 회의실에는 이미 주민대표와 관리소장이 와 있었습니다. 주민대표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치고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녀는 상투적인 인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통역했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다고 합니다. 루스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는 채로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단지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위 0.1%의 품격 있는 삶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민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고인과 유가족께 단지 주민들을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서가 곧바로 옮겼습니다. 단지 주민들을 대신해서 따님을 잃은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합니다. 루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크유. 그러나 그 표정에는 그래서 그 다음은요? 라는 질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단지는 이번 사건 이후로 보안과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민서가 통역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단지에서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인 출입도 더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소장의 말끝이 약간 나른하게 늘어졌습니다.
루스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서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루스는 단지 대표와 관리소장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건이란 게 제 딸의 죽음을 말하는 건가요? 민서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 사건이 자신의 딸의 죽음을 말하는 건지 묻고 계세요. 주민 대표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가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내, 그 유감스러운 사고 말씀이죠. 엑서던트. 그 단어는 번역되기 전부터 루스의 귀에 먼저 꽂혔습니다. 엑서던트. 루스가 그대로 따라 말했습니다. 제 딸은 여기서 당신들의 이웃을 위해 일했어요. 당신 친구들, 그 집 아이들을 위해요. 민서가 재빨리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떨어졌죠. 루스는 손을 들어 작은 따옴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떨어졌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아이의 몸을 옮겼어요. 마치 쓰레기처럼요. 방 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서는 목이 잠기는 느낌을 참고 그대로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딸이 떨어졌고 누군가는 그 몸을 옮겼어요. 마치 쓰레기처럼. 관리소장이 안경을 올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루스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알아요. 재판은 끝났고 종이 위의 일은 다 끝났다는 거. 하지만 제 딸은 여전히 죽어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제 딸은 사고가 아니에요. 사건도 아니고 필리핀 가정부라는 이름도 아니에요. 그 애도 이름이 있어요. 캐서린. 우리는 캣이라고 불렀어요. 루스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듯하게 앉은 증명사진 속 묶은 머리와 어색한 미소. 주민 대표는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던 필리핀 이모의 모습과 사진 속 사람의 어색한 미소가 겹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캐시 씨. 주민 대표가 어렵게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네, 캐시 씨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루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발 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냥 사건이라고만 말하지 말고요.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민서는 통역을 하면서 이 말만큼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옮겼습니다. 주민 대표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회의나 공지에서도 그 캐시 씨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말이었습니다. 루스는 아주 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유가족 나오십니다. 누군가의 말에 카메라 방향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루스는 민서와 함께 관리사무소 앞 계단에 섰습니다. 저희 질문 두세 개 정도만 받고 들어갈게요. 민서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유가족분이 아직 피곤하셔서. 기자 하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단지에 어떤 걸 바라고 오셨습니까? 민서가 루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스는 잠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과 높은 담장, 그리고 그 뒤의 집들. 저는 두 가지를 원합니다. 민서가 그대로 따라 말했습니다. 첫째, 딸의 몸을 옮기고 일어난 일을 감추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해주었으면 합니다. 루스는 약간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여기 사람들한테 우리 딸 같은 노동자들을 그냥 필리핀 가정부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자들의 펜 끝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 단지를 미워하시나요? 어느 기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루스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웃음 같은 것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동네를 잘 모릅니다. 부자 동네, 예쁜 동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 딸은 여기서 저한테 전화해서 무섭다고 했어요. 그 예쁜 동네 안에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통역을 끝냈을 때 현장은 조용했습니다. 루스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캐시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같은 시각, 조금 떨어진 곳. 서영은 단지 안 작은 놀이터 옆에 서서 멀리 관리사무소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희가 옆에 서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반쯤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보인다. 그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화면 속 루스가 계단 위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하는 민서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우리 딸 같은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봐달라. 준희는 천천히 영어 자막을 읽었습니다. 서영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준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이모. 우리 집에서 밥 먹던 날에도 무서워했을까? 그 질문에 서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날 저녁 캐시의 떨리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사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루도 그 집에 있기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아마. 서영은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아마. 그때도 무서웠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이터 한쪽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과 관리사무소 앞의 기자들, 그리고 계단 위의 루스가 서영의 머릿속에서 한 덩어리로 뒤엉켰습니다. 이 동네가 예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서영은 처음으로 그 질문을 진지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멀리 루스가 들고 있는 사진 속 캐시의 얼굴을 떠올리며 속으로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두지 않겠다. 그 약속이 어떻게, 어디까지 닿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캐시라는 이름은 스카이캐슬과 한국 사회에 분명히 한 번 더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시청 근처 구청 강당에는 스카이캐슬 사건 이후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긴 책상과 의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앞에는 작은 이름표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민서 이주노동인권단체 활동가, 최영묵 과장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과 아이린 선포경찰서 형사, 김미라 스카이캐슬 주민대표, 루디아 필리핀 출신 가사노동자, 그리고 앞줄 객석 한쪽에는 루스와 안젤로가 통역용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뒤쪽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온 학생들 몇 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준희와 지우, 린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발적 사고라는 네 글자로 모든 걸 끝내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죠. 잠시 박수가 흘렀습니다. 조명이 패널 쪽으로 조금 더 밝게 비쳤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민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 씨,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서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필리핀 이모, 동남아 도움이라고 부르죠. 그 말 속에서 자주 잊히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최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장님, 현재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최 과장은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넘겨보았습니다. 예,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고요. 또 올해 들어 가정 내 가사노동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말투는 단정했고 단어들은 익숙한 관공서 언어였습니다. 다만 여러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모든 가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뒤쪽 학생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회자는 시선을 옮겨 아이린 쪽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으셨던 걸로 압니다. 형사님, 경찰 입장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웠던 지점은 무엇인가요? 아이린은 잠시 마이크를 만지작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사건이 접수됐을 때 가출일 수도 있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이고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말하면 수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강당 뒤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스카이캐슬 주소로 접수된 다른 실종 기록들도 자발적 귀국 추정 같은 말로 쉽게 정리돼 버린 사례가 있었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아이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사라졌을 때 가출로 처리하지 않는 다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냥 도망갔겠지가 아니라 지금 안전한가? 마지막으로 누가 받는가? 를 반드시 묻도록요. 학생들 쪽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회자는 루디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실종 신고를 처음으로 넣으신 분입니다. 루디아는 긴장한 얼굴로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캐시가 사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냥 나간 거다. 그런 사람들 원래 그렇게 그냥 나간다고. 근데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집으로 돈도 안 보내고 그건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에요. 루디아의 손등이 떨렸습니다. 경찰서 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제 비자, 제 일자리 그런 게 걱정돼서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 캐시를 숨기는 걸 도와주는 거다. 라고요. 그 문장을 통역하는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더 굵게 울렸습니다. 강당 안 곳곳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이 스카이캐슬 주민대표 김미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우고 관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긴장과 방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엄벌을 받았어야 하고 실제로 처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전체가 마치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차별하는 집단처럼 보도되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몇몇 중년 방청객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밀하는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집들이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서늘해지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말씀 이해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는 것과 충분히 했느냐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당 앞줄에 앉은 루스가 그 말에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객석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방청객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학생들도 괜찮아요. 순간 학생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너 해, 아니, 내가 해 하는 작은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의외의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할게요. 준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확실하게 들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가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학생 이름이 한준유입니다. 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 위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스카이캐슬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그 말에 강당 안여기저기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희의 손에 쥔 마이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캐시 이모 어머니 뉴스 봤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딸 같은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봐달라고요. 강당 앞줄에서 루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꼭 감았습니다. 준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미국 인종차별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흑인, 아시아인들한테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장면요. 그는 칠판 위에 적힌 문장을 떠올리듯 천천히 영어 문장을 뱉었습니다. Go back to your country. 내 나라로 돌아가라. 선생님은 그게 차별이라고 했어요. 준희는 잠시 뒤를 돌아 학생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동남아 알바라고 부르고 필리핀 이모라고만 부르잖아요. 그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그 질문은 무대 위 패널보다 강당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말문이 막힌 얼굴로 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몸을 약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마이크를 보고 다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사회자가 눈치를 채고 지우에게로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혹시 같이 이야기해 줄래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아빠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둘 다예요.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너 진짜 고향은 어디냐고요? 진짜 한국 사람은 아니지? 라고도 해요. 지우의 손이 말하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과 함께 마이크를 더 꼭 쥐었습니다. 사람들이 필리핀애라고 부를 때 전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필리핀애가 아니라 이름이 있다고요. 그 말은 준희의 머릿속에도 쿵 하고 박혔습니다. 무대 위에서 민서가 학생들을 향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강당을 향해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또 한 번의 비극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린도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경찰로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사라졌을 때,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사라졌을 때, 이제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줘야 합니다. 유가족이나 단체만이 아니라요. 이웃, 학생, 같이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해주면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아이들에게 하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를 하려는데 루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와 통역사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사회자가 급히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루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학생들이 앉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굴은 봤어요. 여러분이 들었고 질문하는 것도 봤어요. 루스는 잠깐 목이 메인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딸과 아들을 멀리 일하러 보내야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난해서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애들을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보내지는 않아요. 캐서린으로, 마리아로, 호세로 각자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보냅니다. 오늘 그걸 이해하는 한국 아이들을 본 것 같아요. 루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딸을 필리핀 가정부가 아닌 캐시라는 사람으로 봐줘서 고맙습니다. 민서가 그 말을 통역하는 동안 강당 곳곳에서 조용한 박수가 조금씩 그러다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손도 어른들의 손도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강당 뒤편에는 작은 테이블이 하나 놓였습니다. 가사노동자 권리보호법 제정 촉구 서명대. 종이 위에는 이미 여러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이는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옆에 지우도 이름을 썼습니다. 볼래? 지우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서명란 한쪽 구석에는 누군가 작은 영어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준이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국어로도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이모 말고 캐시부터. 펜 끝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번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학교 게시판 앞에는 알록달록한 색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필리핀 이모 말고 캐시 씨부터. 사회 선생님이 제안한 우리 반 인권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아이들도 막상 만들기 시작하자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자, 오늘은 각 조가 준비한 걸 한번 발표해보자. 장 선생님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할래? 잠깐의 정적 후 린이 속한 1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부터 할게요. 린, 지우, 그리고 서영래 반에서 말 잘하기로 유명한 민재가 한 조였습니다. 칠판 옆에는 그들이 만든 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영어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 진짜 고향은 어디야? 그 아래에는 연필로 작은 말풍선들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무심코 쓰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민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영어 문장. 그는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진짜 고향은 어디야? 라고 물으면 그 말은 사실 넌 여기 사람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어요. 민재는 장 선생님이 가르쳐준 설명을 자기 말로 풀어 이야기했습니다. 지우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대요. 지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해요. 나 여기서 왔는데? 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몇몇 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예전 같았으면 하지 못했을 공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너 엄마, 너네 나라 이런 식으로요. 지우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저는 둘 다예요. 한국인이기도 하고 필리핀 사람이기도 해요. 그게 그냥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 말을 할 때 표정에는 어색한 미소 대신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포스터 오른쪽 아래에는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 백투 요 컨트리. 내 나라로 돌아가라. 그 아래에는 빨간색으로 X 표시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리는 잠깐 숨을 들이쉬고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아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뒷줄 쪽에서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린이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여기에 살고 있어서요. 저도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이요. 그 말에 앞줄에 앉은 몇몇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선생님이 부드럽게 박수를 쳤고 아이들도 그 뒤를 따라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쉬는 시간. 교실 안은 다시 떠들썩해졌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전과 다른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물을 마시다가 지우 쪽으로 슬쩍 다가갔습니다. 야, 왜? 예전에 나 편의점 알바 보면서 동남아 알바라고 했던 거. 좀 미안하다.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냐? 너. 민재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 그렇게 말하길래 나도 쓴 건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별로더라. 지우는 잠깐 민재를 쳐다보더니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앞으로 안 그러면 됨. 민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딜. 둘은 별거 아닌 듯 다시 각자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 어딘가 아주 얇은 막이 하나 거친 느낌이 남았습니다. 학교 시간, 교문 앞. 오늘은 특별히 학부모 학생 간담회가 함께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학교 강당 입구에는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우리 이웃이라는 제목의 작은 전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만든 포스터와 아이들이 쓴 짧은 글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필리핀 이모라고만 불렀을까? 동남아 싸다? 힘든 일 한다? 진짜일까? 엄마랑 아빠가 쓰는 말 중에 내가 안 담고 싶은 말들. 서영은 준이와 함께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글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동남아 사람들은 그래.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미국 사람들이 원래 아시아인들은 그래라고 말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누가 쓴 거지? 서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옆에서 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반 애들 다 같이 썼어. 그는 일부러 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씨체를 본 서영은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뒤 강당 안에서는 간단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짧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첫 장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라는 제목 아래 자막이 뜹니다. 요즘은 동남아 사람들이 집안일 다 해. 원래 그 사람들은 금방 나가버려. 애들만 잘 보이면 됐지, 뭐. 낯익은 어른들의 말투였습니다. 다음 장면, 아이들이 듣는 말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너 진짜 고향은 어디야? 너네 엄마 필리핀 사람이지? 외국인 애니까 한국어 못해도 돼.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학교 교실이 나옵니다. 칠판 위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영상이 끝나자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우가 한 손에 마이크를 쥐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인종차별은 되게 심각하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 안에 있는 차별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옆에서 린이 받았습니다. 우리 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부터 바꿔보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필리핀 이모, 동남아 알바 같은 말 대신 그 사람들의 진짜 이름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보려고요. 강당 뒤편 지켜보던 학부모들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요즘 애들 예민하다는 얼굴이었지만
누군가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박 권사님 뻘이던 성당 할머니도 손자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속삭였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말, 할머니도 가끔 하잖아. 할머니는 뜨끔했지만 바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네. 그녀는 잠시 손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해 볼게. 손자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오케이, 할머니.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답이었지만 그 약속은 충분히 분명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강당 한쪽에서는 작은 다과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들 몇 명과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과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이에요. 준이가 조금 어색한 영어를 섞어 지우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지우 엄마는 조금 놀란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반가워요. 저도 알아요, 당신. 지우 친구죠. 지우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얘가 그날 서명한 친구야. 아, 서명한 소년. 지우 엄마가 웃으며 말하자 준이 얼굴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네, 그게 저였어요. 옆에서 서영이 다가와 지우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이 엄마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우 엄마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이들 발표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 말은 평범한 듯 했지만 서영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지우 엄마는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눈을 껌벅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애들이 우리 가르쳐줘요. 두 사람은 어깨를 조금 풀고 웃었습니다. 강당 한쪽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아이린 형사가 행사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한 번 뒤돌아보니 아이들, 부모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섞여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이제 사건은 끝났죠?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아이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사는 끝났죠. 하지만 사건은. 그녀는 강당 안 포스터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네요. 공무원은 그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린은 밖으로 나서며 작게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번엔 아이들이 먼저 바꾸고 있으니까. 스카이캐슬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학교 강당 안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필리핀 이모 대신 캐시라는 이름을 그리고 옆 반 친구의 이름을 또렷이 부르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봄이 훌쩍 지나고 스카이캐슬 단지 입구에 심어둔 벚나무에 연두빛 새 잎이 가득 돋을 무렵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더 이상 연일 스카이캐슬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번씩 자막 아래로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가정 내 노동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가사노동자 권리보호법 국회 통과. 길게 특집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 모든 법과 가이드라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그 뉴스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스카이캐슬 관리사무소. 벽 한쪽 게시판에는 예전에는 없던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정 내 가사노동자 인권 안내, 근로계약서 및 급여 명시 의무, 언어 종교 출신국에 대한 차별 금지, 폭언 폭행 시 형사처벌 대상,
실종 연락 두절 시 가출로 단정 금지, 즉시 신고 권고. 맨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나갔겠지라는 말로 누군가의 위험 신호를 지우지 마십시오. 옆에는 경찰청에서 보낸 새로운 매뉴얼 요약 포스터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돌봄 노동자 실종 사건 처리 지침, 실종 보고, 시 가출 추정 표현 사용 자제, 마지막 목격자, 고용주 외 주변인 진술 우선 확보, 출입국 기록 및 이동 경로 신속 조회, 피해자 국적 대사관 노동단체와 협력 수사, 관리소 직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포스터 앞을 지나가며 문구를 무심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제는 말도 조심해야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나갔겠지라고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한 번 더 멈춰서서 생각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단지 안길까? 새로 이사 온 집 앞에서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고 한 여성이 커다란 박스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검정 머리를 하나로 묶은 동남아 출신 여성 한 명이 박스를 함께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무거운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영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동남아 여성은 아직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서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모라고 불렀을 자리였습니다. 여성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 리라예요. 리라 씨. 서영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한 번 더 굴려보았습니다. 혹시 필리핀에서 오셨어요? 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닐라. 서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리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요?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전에 이 동네에서 일하시던 분 한 분을 제때 도와주지 못한 적이 있어서요. 그분도 필리핀에서 오셨어요. 이름은 캐시였고요. 리라는 그 이름을 듣자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V 봤어요. 필리핀에서도 뉴스 나왔어요. 그녀는 서툴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 많이 이야기해요.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말투였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고 싶어서요. 리라는 잠시 서영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케이. 커피 좋아요. 그 짧은 대답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 사회시간 프로젝트 이후 학교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교무실 한쪽에는 다문화 이주 배경 학생 상담 안내 포스터가 붙었고 교장 선생님은 교내 방송에서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 벤치에 앉은 지우와 린이 맛있는 과자를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학교도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냐? 벤치 옆에 앉은 준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지우가 씹던 과자를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동남아 이런 말하면 그냥 웃고 넘겼잖아. 응. 요즘은 누가 그러면 옆에서 누가 하나는 꼭 째려보더라. 지우와 린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민재가 요즘 제일 많이 째려봄. 린이 말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제일 많이 썼으면서 셋은 괜히 더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준이가 조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바꾸고 있어도
어른들은 예전처럼 말하는 사람 많잖아. 그 말에 지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안 그러면 되지 뭐.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나중에는 우리가 어른 되는 거잖아. 린이 그것을 통역하듯 반복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그런 말 안 하는 어른들이 되는 거지. 그럼 됐지 뭐. 준이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표정은 꽤 진지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 시내 한복판. 시청 앞 광장에서는 가사노동자 권리보호법 통과 기념 작은 문화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 출신 노동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한국인 밴드가 옆에서 연주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We are workers, we are humans, we have names, we have dreams. 간단한 영어 가사였지만 함께 따라 부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관객석에는 민서와 루스, 안젤로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루스는 무대 위를 바라보며 작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노래 소리가 조금은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광장 위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 안젤로가 옆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아직 한국 미워?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루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캐시한테 일어난 일은 지금도 미워. 근데 이젠 알아. 여기에도 그 일을 같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녀는 광장 한쪽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사람입니다. 가정 내 노동,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다. 사고로 지워진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작은 종이 피켓 하나에는 영어로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캐시를 위해, 그리고 모든 다른 이들을 위해. 루스는 그 문장을 향해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캐시는 여기 없어요. 근데 그의 이름은 여기 남아있네. 민서가 천천히 통역했습니다. 그 말에 안젤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건가 봐요. 그날 밤 스카이캐슬 단지 안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이 고요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TV에서 흘러나오고 어떤 집에서는 필리핀 가요가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베란다에 서서 단지 바깥쪽 공사장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캐시의 출입증이 발견됐던 그곳. 지금은 완전히 새 건물이 올라가 다른 이름의 상가와 카페가 들어서 있었지만 서영에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어둡게 남아있는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는 루디아와 새로운 리라가 서로 다른 언어를 섞어가며 저녁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간장 조금 더? 조금, 리털 빛. 근데 맛있어. 둘의 웃음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엄마. 준이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왜? 내일 학교에서 다문화 주간 행사한다고 했지? 응. 너희가 준비한다며. 응. 우리 바니 캐시, 이모 케이스도 조금 이야기하기로 했어. 그 말에 서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겠어? 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누가 너네 단지 얘기 아니냐고 물어봐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다고. 그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이웃이 되려고 연습 중이라고. 서영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다가와 준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캐시도 좋아할 것 같네. 그녀는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깊은 밤, 스카이캐슬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시간. 예전과 다르게 단지 안 어딘가에서는 새로 붙은 포스터를 다시 한번 읽는 사람이 있었고, 어디선가는 이모, 이름이 뭐예요? 라고 처음으로 물어보는 아이가 있었고, 어디선가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한 번 더 삼키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끝났다고. 서류에는 적혀 있었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선택 속에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웃집 가사노동자를 향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구두 이브닝, 캐시. 그 이름은 공기 중으로 가볍게 떠올랐다가 조용히 단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스카이캐슬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조용함 속에는 조금 더 많은 이름들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숨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